의외로 영향력 있는 미술방송 허시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자, JR이란 작가입니다. 크로니클스 전시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공지 먼저 드리고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자료 빨리 만들고 방금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완벽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걸 다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바모스. 말씀대로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술사 전공하신 지인이 얼리버드로 예매를 해주셨거든요. 3달 전인가? 어떤 작가 했대요. 근데 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롯데 전시가 좋은 걸 많이 하더라. 그래서 작가 보지도 않고 그분도 그냥 예약하고 날짜가 돼서 같이 보러 갔는데, 미술사 전공하신 두 분 친구이자 지인과 같이 갔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기대도 안 했고 리뷰할 생각도 없었는데, 아, 이거는 해야겠다, 진짜 좋은 작가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급하게 알려야겠다. 일주일이나 남았으니까 충분하니까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롯데월드 타워 7층이죠. 근데 여기 좀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스태프한테 물어봐야 안 헷갈리더라고요. 10시 반부터 7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입장 마감은 6시 30분이고 입장료는 2만원인데 얼리버드로 일찍 예매하신 분들은 만원이죠. 이게 포스터입니다. 크로니클스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전시에서는 크로니클스 프로젝트만 담은 게 아니라 이전 프로젝트도 다 소개하는 사진과 미디어가 주가 된 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JR이 누구냐 하면, 일단 본명을 소개는 안 하고 이제 본래 그래피티가 기본이기 때문에 얼굴을 좀 많이 숨겼던 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주로 끼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본명은 밝히지 않고 JR로 활동하는 프랑스 아티스트예요. 이분이 했던 대표적인 말이, 나는 예술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장소의 예술을 선보이고 싶다. 이런 데가 바로 길거리죠. 근데 화이트 큐브, 미술관이 아니라 길거리, 그래피티를 할 법한 그런 장소를 말한 겁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프로젝트를 벌이고 그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싶다. 이 말을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분이 이제까지 했던 전시라기보단 프로젝트고, 이번에 전시에서 볼 수가 있는 어떤 면대기라고 볼 수가 있죠. 프랑스 국적이지만 튀니지 이민자 가족 출신이더라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또 동유럽 이민자로 기억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테디에서 가장 창의적인 예술가한테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 어느 순간 사진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전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 갈등이 심한 곳, 되게 시끄러운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예술이 예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예술가, 운동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주의, 리얼리즘 성향이 깔려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함께하는, 미약한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다 실천하는 데서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분을 그래피티 혹은 사진가로 좀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대지 미술, 대지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볼 수가 있는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 겸 대표작을 이제 소개해드리는데, 루브르 박물관의 JR과 대피라미드의 비밀이라는 프로젝트이자 사진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의,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지가트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밑에 빙하가 깔린 이런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했었죠. 그러니까 루브르의 이 피라미드 조형 탄생 30주년을 맞아서 협업으로 제작한 건데, 무려 40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2,000장의 종이 조각을 자르고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야경 사진이고, 이거는 노을질 무렵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빙하 밑에 서 있는 듯한 이런 재밌는 연출을 했죠. 그래서 이미지로 뭔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걸 좀 즐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스타일이면서 성향이기도 하죠. 저는 뭐 이런 거 하는 분이구나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JR인지도 몰랐죠. 근데 작가가 했던 프로젝트를 보면 진짜 존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을 주로 찍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래피티를 하다가 우연히, 그러니까 프랑스죠, 파리에 있고,
누가 떨어뜨리고 간 주인 없는 카메라를 주셨는데 이게 하필이면 삼성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시돼 있길래 왜 굳이 카메라까지 전시하지? 카메라에 대한 애착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 로고가 있어요. 삼성 카메라입니다. 아무튼 이게 좀 재밌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사진과 그래피티를 접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 너무 몰입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대표적인 세대 초상이라는 프로젝트거든요. 일명 클리시 수부와 사태라고 해서 빈민가에 꼬마의 둘인가가 아무 죄도 없는데 경찰이 뭔가 검사하려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아무 죄도 없이 감전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시위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제 2004년부터 2006년도 프로젝트입니다. 빈민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이민자라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되게 위험할 것이다, 범죄자일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도 좀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일부 과격한 시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만 보여주는 언론의 책임도 있거든요. JR은 그런 것에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이 빈민가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익살스러운 표정,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다 가족 있고 평범하고 농담도 좋아하고 장난도 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보면 저는 어떤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 총을 겨누는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진짜로 제가 이번에 전시 갈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갔어요. 앞쪽에서는 도슨트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고 전공자라는 그 세 사람이 듣지도 않고 추측을 하는 거야.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궁금해하는데 도슨트 들으러 가라고. 근데 아무도 들을 생각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그냥 요지경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총이 아니라 카메라더라고요. 근데 작가의 의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카메라로 열심히 찍으려고 하는 건데 총처럼 보이게끔 연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편견을 갖고 이들을 바라보지 않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 곳곳에 빈민가의 아이들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언론에서는, TV에서는 과격하고 무서운 시위대만 나왔지만 이들의 그 일상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다 아이들은 장난 좋아하고 이런 표정도 짓고, 그런 편견을 깨는 사진들을 도시 곳곳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세대 초상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JR이라는 작가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아, 보고 싶다 찜콩 하셨다고요?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면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죠. 물론 얼리버드가 아니라서 약간 비싸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와 제 지인들처럼 그냥 가지 마시고 제 방송이나 약간의 리뷰 같은 거 보고 가시면 더 알차게 볼 수 있습니다. 막 노려보는 이 사진도 좀 유명해요. 여러 가지 표정을 담은 사진들을 광각 카메라로 많이 찍더라고요. 이분의 또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사람 얼굴에 왜곡된 장면을 즐겨 찍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2007년도인데 항상 전쟁이 있는 분쟁 지역,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끄러운 동네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지대, 예루살렘이죠. 여기를 여행 다니면서 왜 이들은 항상 싸울까, 이런 걸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벽에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귀엽고 앙증맞은 표정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게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전시입니다. 그래피티가 기본으로 깔린 예술가다 보니까 불법 정신이 있죠. 항상 영상 자료들이 꽤 많거든요. 전시 가시면 경찰에 연행되는 그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들의 인간적인 면도 또 달라요. 어떤 한 편에 서 있지 않고 알고 보면 다 같은 인간이다라는 거를 다 보여주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는 휴머니즘이 깔려있죠. 이게 대표적인 얼굴이거든요. 이 귀여운 이 아재의 얼굴, 솔직히 인종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팔레스타인인지 이스라엘인지도 구별 안 되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위에가 이스라엘이고 밑에가 팔레스타인으로 기억합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어차피 다 똑같은 인간이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편견을 갖고 항상 대합니다. 이게 제3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불법 정신이란 얘기하니까 우리 지인들이 빵 터지더라고요. 있는 말 아닙니다, 불법 정신.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이 도덕 윤리 법 지켜가면서 페인트도 자기가 사서 하면요 되게 부끄러운 수치라고 여기던데요. 이제 옛날에 그래피티 바스켓 한창 팔 때 그래피티에 요소가 있어요. 페인트 무조건 훔쳐야 된다, 불법이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사진 귀엽죠? 사진 인쇄물 붙이는 과정조차 되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다 인간미 있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전쟁 있고 분쟁 지역인지 모르잖아요. 이 표정만 보면 표정 되게 재밌죠. 광각으로 얼굴 더 귀엽게 한 게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광각으로 가까이서 찍으면 약간 캐리커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연출했다는 것은 한 분이 이스라엘이고 한 분이 팔레스타인인 것 같아요. 아까 제 기억으로 이 밑에 쪽이 팔레스타인이었으니까 이분이 팔레스타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감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이분의 특징이 심각하지 않게 표현해요. 이게 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되게 비극적으로 슬프게 다루면 솔직히 짠한 건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좀 가까이 다가가기엔 좀 불편해하는 게 있지 않나요? 어떤 뭐 예술 영화든 간에. 근데 아무리 비극적이고 심각하고 슬픈 현실이라도 그것을 약간의 유머와 뉴티가 있게 표현하면 오히려 더욱 친숙하게, 오히려 더 관심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술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JR이 가진 재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좀 더 있게 고민하는 것 같고, 심각한 거를 더 심각하게 하면 사람들은 더 불편해서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친근하게 접근을 하면 사람들은 처음에 뭔가 싶어서 재밌는 사진이네 보다가 알고 보면 진짜 심각한 내용이죠. 그러면 더 관심 갖게 되고, 저도 그랬어요. 이번 전시 때 뭐야 되게 귀엽게 찍네? 근데 알고 보면 다 분쟁 지역, 사람 되게 많이 죽었고 차별받고 그랬던 지역만 골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 참고로 마르코라는 이분의 친구와 같이 협업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 그 모든 프로젝트를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근데 이번 전시는 다방면의 프로젝트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알고 가면 더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성은 영웅이다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프로젝트 지역 외에 몇 군데 더 다니셨어요. 그 중에 2군데만 소개해드립니다. 2008년도 브라질에, 이 발음 어려운데, 리우데잔, 이거 할 때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겠죠. 그 여성들을 개인적으로 다 사진 찍고 눈만 따로 이렇게 벽에 붙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JR이 사회에서 항상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쟁, 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종교 분쟁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차별받고 희생당하는 사람이 여성이니까 그들에 대한 경의, 희생자들에 대한 약간 추모가 아닌가 싶어요. 이 눈이 도시 곳곳에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진짜 뭔가 싶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적인 충격이 되게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봤을 때의 프로젝트도 많이 해요. 여기는 기차로 기억합니다. 예, 그 빈민가에 멀리서 봤을 때의 그 사진이죠.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 나머지 제가 출처를 시간 관계상 안 남겨서 그런데 JR 오피셜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사이트가 진짜 친절하게 설명을 다 잘 해놨습니다. 예, 어떤 때 프로젝트고 클릭도 되게 쉽게 돼 있고 다 오피셜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이에요. 자, 이 사진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번 전시 때에 있습니다. 뭔가 사진에 휴머니즘이 있어요. 그냥 재밌다.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다 불편한 진실이 있는 도시라는 거죠. 지역이고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이분은 눈이 살짝 왼쪽이 감겨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사연이 있는 분을 일부러 찍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 찍는 그 감각이라든지 재치가 되게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자, 영화 촬영됐거든요. 그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미디어 아트도 시도를 하시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진만 찍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연출하고 어떻게 관심을 끌 건가, 그러니까 기획적인 디자이너로서 연출가로서의 재능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전시 때. 여기서부터 케냐입니다. 케냐부터는 주로 공중에서 방수포 느낌으로 해요. 케냐 하면 여성들이 가장 피해받는 지역이거든요.
방수포 비슷하게 위에를 이렇게 막아주면 비도 안 새고 하니까 이거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요거를 도와줬대요. 그러면 우리도 해줘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 남성들이 케냐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피해를 입힌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이러니한 점이죠. 공중에서 봤을 때 프로젝트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재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여기 기찻길이에요. 그래서 기차가 여기 섰을 때의 위치를 그대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루브르 박물관 때 프로젝트도 그렇고 뭔가 사진이 합성됐을 때의 색다른 의외의 연출 같은 거 재미를 좀 보여주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이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습니다. 위트가 있다. 자, 그리고 도시의 주름이라는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도 여러 도시를 했는데 전 세계 그 중에 중국 상하이의 사진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이번 전시 때. 주름이란 거는 그러니까 노인을 말한 거죠. 어르신들,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이제 물려주는 유산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함, 그 노인들에 대한 존중, 경이로움, 이런 걸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곳곳에 노인들을 사진을 찍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자전거 수레 끌고 가는 사람의 여기다가 일부러 이걸 붙인 거. 자, 근데 전 엉뚱하게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JRN 작가가 모델 섭외를 할 거 아니에요, 현지 주민들 찍어달라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실제는 나이가 노인이 아닌데 찍히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엉뚱하게. 그러니까 대도시에 이렇게 진짜 사진이 붙어 있을 때의 의외성, 엉뚱함, 이게 뭐지? 시선을 끄는 효과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진을 재치있게 찍어서 더 재밌어 보이는 것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듣고 계시나요? 크로니클스, 이번 전시 테마죠. 연대기 시리즈인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니죠. 미국 하면 항상 총기 사건이 심심한 면 있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타임지와 협업을 해서 총기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무려 245명 대표자를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모션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 때 미디어 아트로 전시 중이거든요. 사진도 있지만. 자, 이거 실제 이번에 전시 보면요, 이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각자 목소리가 있고 다 다양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인데 전체적으로 좌와 우가 입장이 좀 다른 거죠. 주로 왼쪽은 총기 반대하는 입장이고 오른쪽이 총기를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 남자도 그렇고 뭔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되게 인상적인 미디어 아트입니다. 사이트 찾고 하면 유튜브에도 공개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QR로 찍으면 뭔가 다 정보라든지 JR 인터뷰 이야기도 다 나오거든요. 자, 이제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번 전시에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전시하는데 한국어로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설명란, 그러니까 작가 이름, 제목, 간단한 내용. 그래서 이거는 되게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객들을, 감상자를 가장 잘 배려하는 미술관은 요즘 다녀본 데 중에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어려운 말도 안 하고 최대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되게 세세한 것까지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찍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총기 든 사람 인터뷰도 하고 배경 크로마키 맞나요? 여기다 찍고 그런 것들을 다 합성을 해서 연출을 한 거죠. 근데 JR의 특징이 이겁니다. 한 편에 절대 서지 않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다 들어줄 이제 열린 깨어있는 마인드가 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죠. 각자 다 사정 좀 이야기는 들어보자. 이야기는 듣고 우리 싸우려면 그럼 좀 대화로 합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피켓 든 사진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그 메시지 전달력이 좀 강하죠. 오늘 짧게 리뷰를 합니다. 완성도 있게 리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전시를 소개하고 JR이라는 작가를 이제 알리는 그런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방송을 켜고 조기에 또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